미국 공교육 목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등한 교육과 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 이 두 가지 모두 미국의 가치를 표방합니다. 미국 교육 이야기. 이번 영상은 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기프티드 프로그램과 그 선발 방식에 대한 아틀란틱의 칼럼입니다. 2019년 10월 10일 아틀란틱에 실린 앤디 스메릭의 칼럼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국 공교육의 두 가지 큰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평등한 교육과 개인의 잠재력을 살리는 교육. 이 두 가지의 큰 원칙을 통해 우리는 미국인들이 교육계에 근본적으로 원하는 점, 또한 미국 공교육계가 무엇을 제공하려고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인들은 평등 교육을 원합니다. 그들은 누군가 능력이 없는데 특권을 얻으면 언짢아합니다. 또한 공교육은 아이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미국인들은 개개인의 능력이 저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소질과 적성, 그리고 야심이 만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그러하게 미국인들은 교육이 각자가 가진 재능을 키워주길 원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미국의 공교육 역사를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9세기로 가보죠. 19세기 미국 산업혁명기의 교육 목표는 단순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바로 기숙학교 학생이거나 가정교사를 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읽고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9세기 중반의 교육체계에 있어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재산세를 사용하는 관례를 만든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비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오늘날 미국 사회는 커뮤니티마다 각기 다른 규모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이것은 그대로 소득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공교육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평등함과 표준화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학교 교육을 통해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과 커리큘럼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더욱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땅을 밟으며 공교육은 이민 가정의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되는 통로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주들은 평등함과 균등함을 공교육의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점이 미국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칸 아메리칸 학생, 여학생, 이민가정의 아이들, 영어 학습자,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대한 칼럼을 쓴 앤디 스메릭은 미국 정부의 교육부와 의회 등에서 20년 이상 교육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소득층 학생을 비롯하여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데 국가의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No Child Left Behind 정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 정책과 민간단체 활동은 학생들이 읽기와 수학에서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고 더욱 숙달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활동 모두 미국 공교육의 궁극적 가치 중 첫 번째 항목, 즉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지나고 보니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업적으로 잠재력이 큰 학생들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배제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 결과 적지 않은 가정이 공교육에 실망하고 떠났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공교육을 떠나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 있으며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학교의 테두리에 머물더라도 더 많은 돈을 쓰면서 과목별 개인 과외 교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공교육밖에 의존할 것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공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방치되고 맙니다. 앤디 스메릭은 이 칼럼에서 우리가 뒤처진 학생들에 대해 대책을 논의할 땐 도덕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만 뛰어난 학생들을 고려할 땐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대개 뛰어난 학생들은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잘하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는 연방정부의 펀딩에서도 드러납니다. 2019년 연방정부 차원의 펀딩은 교육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학업이 뒤떨어진 학생들을 위해 16빌리언, 즉 한국 돈으로 20조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지만 일종의 스페셜 프로그램으로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기프티드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해 12밀리언, 즉 한국 돈으로 약 15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학업적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은 주 정부나 거주 지역의 정책과 세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가 스쿨 디스트릭마다 다릅니다. 즉, 모든 학생이 특정 학년이 되면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들어갈 시험 기회를 얻는 일명 유니버설 스크리닝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소수의 학생들만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혜택을 보는 경우가 미국 내에서는 더욱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잠재력이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거나 부모 역시 이를 모르고 지나칩니다. 특정 학년의 모든 학생이 유니버설 스크린을 통해 시험을 본다면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이러한 금액을 스쿨 디스트릭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설 스크리닝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평가받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이 방법은 교육 자금이 넉넉한 스쿨 디스트릭에서 할 수 있지요. 교사의 추천 제도는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잠재력이 뛰어나지만 특히 그 학생이 백인이 아닌 경우, 저소득층인 경우 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민 가정의 자녀일 경우 학생의 능력이 교사에 의해 저평가됩니다. 이 칼럼을 쓴 앤디 스메릭을 비롯한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생들 중에 조금만 더 이끌어주면 도전적인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적절한 커리큘럼을 제공받지 못하고 계속 낮은 수준의 커리큘럼에 머물도록 놔두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따라서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배정하는 16빌리언, 즉 20조 규모의 예산 중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교사의 주관적 추천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시험 볼 기회를 부여하는 유니버설 스크리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크리닝을 도입했을 때 흑인, 히스패닉, 무상급식 대상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선발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설 스크리닝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앤디 스메릭의 칼럼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내용은 기프티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자는 이 칼럼에서 미국의 학력평가 결과에 대해 잠깐 언급하는데요. 미국이 항상 수학과 읽기 과목에서 중하위권에 머무르는 이유는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방식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으며 최저 학력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게만 거의 모든 자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수학이든 읽기든 상위권 학생이 무척 얇다는 점을 문제로 꼽습니다. 여러분은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준별 수업은 필요할까요? 또한 이민가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아이가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더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미국 교육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와 관련된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